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입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는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섹터가 오늘 좀 많이 움직였죠.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 그 다음에 이 아이폰 관련,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BOE 쪽에서 요거를 계약이 OLED 관련 계약이 좀 취소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쪽이 봉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요 이제 전면 카메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이폰의 부품들이 국내 쪽에 좀 쏠릴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그냥 많은 분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일단 파미셀을 일단은 어쨌든 가장 대장주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라서 한번 간략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종목을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수익 내지 못하고 물렸다? 그러면, 누구도 탓하지 말고, 그냥 본인을 탓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진원생명과학 이런 거. 이거 오늘 또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 같은 거. 이런 거 물리면, 이거는 남 탓하면 안 돼요. 세력 탓하, 누구 탓할 게 없어. 이런 것들은. 보시면, 코로나로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백신주 아닌지 아는데 누가 봐도 작전하는지 알지만 들어가서 물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이제 진단 키트까지 어쨌든 최대한 우려 먹었던 애들, 물론 그건 여기서 수익이 난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있긴 한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또 여기 이 종목을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들어간 나를 탓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남 탓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건 분석 자체가 할 게 없어요. 이거 분석을 왜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이거 그냥 작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진원생명과학은 작전도 아닐 겁니다. 뭐냐면 개인들끼리 물건 물리기일 거예요. 왜? 야, 이거 무조건 어쨌든 이런 병 관련, 전염병 관련 이슈가 있으면 얘가 뜬대 라고 해서 들어가는 물량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들끼리, 본인들끼리 이제 물건 물리는 싸움일 거니까 이건 분석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파미셀은 제가 그래도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파미셀은 그래도 나름 실체는 좀 있잖아요. 왜냐면 원료를 천연두 백신 원료를 어쨌든 공급하는 국내 회사고, 어쨌든 파미셀은 이거 말고도 어쨌든 다른 걸로도 실질적인 조금이라도 어쨌든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니까 그나마 할 거면 얘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이슈에, 특히 이런 바이러스 관련 이슈에 관련 종목들을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손해를 자꾸만 본다, 그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종목들만 따라 들어갔는데도 수익이 계속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무조건 돈을 안 벌린다라는 건 아닌데, 그걸로 돈을 벌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에 센스도 있고 차트도 좀 잘 보고 수급도 잘 보는 사람이야. 그 선수지, 선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맘대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남들이 여기 급등하는 거 보고 카톡 문자 보고 한번 따라 해볼까 라고 해서 물리는 거는 누구도 탓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본인 탓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분석할 의미는 없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 쪽이니까 이게 얼마나 확산되냐의 여부, 이게 만약에 북미 지역에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확진자들이 좀 대거 발생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사실 코로나 같은 진단키트 같은 흐름을 연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말라는 법은 없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천연두 백신이 지금은 맞으면 85%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쨌든 치료제는 있는 거잖아요, 백신. 그러니까 근데 그 치료제를 어쨌든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니까 이건 매출이 바로 직결될 수 있겠죠. 그러면 파미셀은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해볼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은 종목이다. 하지만 시장 이슈가 됐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고, 다른 거는 관심 가지지 마셔라. 만약에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 관심을 가질만 하면 그나마 실체가 있는 파미셀을 그나마 가진 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를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원전을 굉장히 좋아하고, 원전 쪽은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모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섹터지 않습니까?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 그 다음 자동화.
오토메이션,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죠. 원전은 이제 신재생 쪽으로. 뭐 이유가 왜 그런지는 그 뒤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찍어 올려 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금 당장에 못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를 아쉬워하실 이유는 없어요. 급등하지 않았다라는 걸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 중기적으로는 분명히 추세적으로 나갈 거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이번 주 그 주식 홈쇼핑에 이 종목을 다룰 거니까 거기서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일단 어쨌든 이 종목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반면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이거 뭐 이런 말을 뭐 어떻게 지금 약간 나가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은 한전 기술이랑 한전 KPS는 그나마 좀 한전 KPS 그나마 좀 낫고, 좀 확실하게 좀 나가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한전 기술입니다. 얘는 꽤 나가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 한전 기술은 원자로를 설계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전을 수주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업 이름으로 보통 발주를 넣질 않아요. 어떻게 넣냐면 대부분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코리아로 넣습니다. 미국 USA로 넣고 뭐 프랑스 넣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뭐 어째 무슨 컨소시엄이 코리아 컨소시엄이에요. 코리아 컨소시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소시엄이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이가 기업에 뭐 현대 컨소시엄, 뭐 대우 컨소시엄 이런 게 아니에요. 기업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입찰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컨소시엄에서 원자로라든지 핵심 원자로 설계는 뭐 우리는 계속 여전히 일본과 미국 쪽의 거를 다 계속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핵심 원자로는 어차피 우리 건 아니지만 주변부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전기술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같이 만들자고 한 거잖아요. 같이 수주하자고 하면 저는 원전 수주 자체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될 거지만 한전 기술이 하고 있는 이런 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점은 우리나라랑 같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TV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나가서도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상 필요한 건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이 원자로, 그러니까 주조기를 만들 만한 이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원자로 주조기술은 두산중공업이 세계 탑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원자로의 플랜트 공사, 이거에 대한 탑은 현대건설이랑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또 글로벌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대적인 부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개의 원전을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거도 지금 뭐 별로 문제없이 잘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 관리 능력도 우리는 인정을 받았어요. 다만 우리는 좀 원전 수지에 좀 알짜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설계라든지 이런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없어요. 근데 미국은 또 그 핵심, 그 기술은 또 다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은 굉장히 같이 했을 때 시너지를 볼 게 되게 많다. 특히 사업에서 겹쳐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컨소시엄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원자로 관련 기술, 그러니까 설계는 자기들이 다 따고 나머지를 다 아웃소싱 주는 방식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면 원자로 관련해가지고 설계와 관련된 그 핵심 기술은 아웃소싱을 주고, 주변에 관련된 부분에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다 따오는 요런 방식입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우리가 이집트 거 수주를 받은 거는 러시아 컨소시엄에서 받은 거를 우리가 좀 아웃소싱 받은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랑 미국이 그런 원자로 컨소시엄을, 그러니까 원전 컨소시엄을 하면 그런 아웃소싱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랑 미국은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겹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발주를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만 단독 수주하는 거나 미국만 단독 수주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같이 수주하는 거는 굉장히 이득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앞으로 있을 체코, 뭐 폴란드 이런 쪽의 수주 기대감이 크죠. 특히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체코라든지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는 뭐 어찌 보면 그냥 물 건너 갔다 보면 돼요. 이거 어차피 수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3파전이었어요. 프랑스, 우리나라, 중국도 어차피 뭐 물 건너 간 거고, 어차피 뭐 비교 대상은 아니었고, 경쟁 관계는 아니었고.
결국에는 3파전이었어요. 우리나라, 미국, 그 다음 프랑스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손을 잡으면 2파전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대 그 다음에 프랑스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결국에는 키를 쥐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미국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폴란드 입장에서도 미국의 원전을 미국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도와주고 있는 쪽에 원전을 수주하는 게 훨씬 더 본인들 입장에서도 국익에 이득이 될 거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한 수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물론 미국에도 이번 뉴스케일이랑 이제 처음에 이제 뉴스케일 처음에 발주를 냈던 애들이 그러니까 SMR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조 기술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량 자체를 초동 물량을 아주 조금만 줘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산중공업의 이 SMR 이 주조 기술을 지금 굉장히 이제 높이 사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유도한 거잖아요. 뉴스케일이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미국과의 긴밀한 이런 이 관계 이게 계속 유지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풍력 관련 부분에서도 G랑 지금 연결고리 그러니까 MOU를 맺으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이 풍력 시장이 좀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계속 가시성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 잔고도 지금 이제 다시 높아지고 있고 지금 22조 정도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수주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2011년 정도 수준의 주가 수준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2011년 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 관련 부분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 다 박살이 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트라우마를 좀 벗어나고 오히려 원전을 새로운 그러니까 브릿지 에너지로 지금 생각한다. 탄소 제로로 만들기 위한 가기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 생각한다라는 걸 글로벌 지금 스탠다드로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장에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런 걸 볼 거 없고요. 단기적인 볼 필요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뭐 계속 관심권에 두고 매수 충분히 지금도 저는 매수 하셔도 된다. 만약에 뭐 이걸 제가 이제 주식 마요니까 그러면 사요입니다. 사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요. 예. 그래서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에 또 주식 홈쇼핑을 통해서 또 자료나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마요 두산 에너빌리티 결론은 사요입니다.